변호사 3만 명 시대, 이제 법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 검찰 개혁의 문제 정말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특히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아주 거물 정치인이 돼버린 이 형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부분의 시작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법학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실 로스쿨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로스쿨에서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는데요. 이 법조계에서의 어려운 현실, 특히 언론, 그리고 법조계, 검찰, 이 부분에 이 복마전과 같은 이런 현실, 어디서부터 풀어볼까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이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이진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시간에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전공이 뭐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형사법입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뭐 형사정책 이렇게. 아, 그렇군요. 혹시 공부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독일에서 했습니다. 아, 예. 독일에서요? 예. 그러면 우리 법체계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일본 거를 좀 많이 받아들였고, 예. 일본은 독일 거 받아들였는데, 예. 원류에서 공부를 하셨군요. 뭐 그런 셈이죠. 아, 예. 예. 혹시 독일에서 이제 잘 아실 텐데, 예. 독일에서도 혹시 이런,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예. 언제? 최근에 그런 게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2018년도인가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 검찰총장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행사해가지고, 결국 검찰총장이 연방검찰총장입니다. 연방검찰총장이 사직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인터넷 언론 매체에 대해서 연방검찰이 이제 내란 예비 혐의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접한 법무부 장관이 그는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수사 중단을 지휘 형식으로 이제 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방검찰총장이 이제 사직을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우리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 거기서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게 좀 의미 있죠. 그렇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예. 사안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군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로스쿨에 계시니까 네. 이제 잘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힘 있는 학문이잖아요. 이제 교수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하고 예. 지금 이런 로스쿨에 계실 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들 때는 뭐 데모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을 이제 뭐 배우고 그런 시점이고, 뭐 지금도 학문을 배우기는 하지만 지금은 주로 이제 로스쿨이 원래 실무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판례나 실무 과정을 이제 익히는데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 집중이 되어 있고, 저희 때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학문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회에서 뭐 데모도 하고 뭐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 그런데 좀 역사적 배경과 좀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요즘에 법조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법학 교수 뭐 성명이라든지 예. 혹은 뭐 법대 학생들의 외침이 있었는데 예. 요즘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좀 잠잠하게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제 생각으로 단순히 보면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렇게 바쁩니까? 학생들 교육 때문에 예. 너무나 바쁘고, 이게 지금 이 교육을 시켜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게 왜 또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뒤에 시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고, 한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학교는 또 도태가 되니까, 또 로스쿨은 또 평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네. 그 뭐 얘기하는 뭐 고시낭인을 없애겠다고 도입한 건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로스쿨이 만들어지니까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네. 상당히 많은 또 사람들이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이 있을 수 경쟁률은 있죠. 어떻고 경쟁률도 많은데 우리 지금 로스쿨이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있습니다. 인가가 예. 그렇게 났고 정원은 이제 2,000명인데 예. 뭐 로스쿨 1기 때야 이 사람들이 3학년 졸업하는 시점에 변호사 시험 치니까 그들만 치니까 거의 다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실제로 지금 합격을 몇 명 정도 시키냐면은 입학 정원 대비 그러니까 2,000명이니까 75% 내지는 뭐 70% 이 정도니까 1,500명, 1,600명 이 정도밖에 합격 안 시키거든요. 그 매년이 아니고 한 그 기수로 보면 약 한 300, 400명이 합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누적돼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얘기하는 네네. 거고 제 얘기는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네. 지금 아까 정원 2,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 경쟁률이 뭐 보통 몇 대 1이 될 텐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몇대 일 그것도 적게는 3대 1부터 네. 6대 9대 1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음 짐작을 해도 보면은 로스쿨에 들어가려면은 뭐 한 20명 정도가 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로스쿨에 들어오려고 저는 비공식으로 한번 들은 말인데 로스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미 로스쿨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법 과목을 현실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기 이게 전부터. 원래 취지는 이제 법률가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고시낭인을 없애자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로스쿨을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 거고 또 졸업을 위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렇게 되면 뭐 학원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 고시낭인을 없애고자 하는 로스쿨의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5번 쳐가지고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진입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그 내용? 시험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예. 전부 다 시험 공부를 하게 되고 시험은 공정해야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시험 문제, 판례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학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법 사회학, 법 철학, 법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깊은 공부를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흠결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실무를 위해서 뭐 소속법이라든지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사안을 보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은 예. 뭐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심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현재 로스쿨의 커리큘럼 속에서는 그거를 키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상 기능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짧아서 못 합니다. 뭐 시간은 시간 네. 문제지만은 사실은 그런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로스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는 참 어려운 구조고 얘기하신 것처럼 잘 판례를 잘 외우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만 변호사가 되겠네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시험이 그렇게 돼 있으니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 가는 거고 네. 만약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네. 현재 이제 법률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을 함에 있어서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례만 외우고 시험에 합격해도 변호사 활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차피 기록형이나 서면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변호사로서의 이 직업의 본질적인 이 직업으로서의 빛이 나는 그런 부분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 이 머릿속에서 창조적인 과정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많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네.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로스쿨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네. 어려운 구조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뭐 좀 개편이라든지 개선이 근본적인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맞습니다. 어르신 말씀인데 구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로스쿨 이 학제를 좀 더 늘리고 네. 그다음에 시험을 지금 현재 그냥 단순히 한 50% 정도를 줄여가지고 나머지 50%는 그 로스쿨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합격, 불합격 이런 제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험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내용적으로 그 로스쿨 안에서 실질적인 학습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미래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필요한
절차고 네. 과정이고 네.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이 체제에서 나온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위한 실무자로서 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이 검찰 개혁이니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조인으로서 네. 이렇게 뭐 공감대라든지 뭐 리갈 마인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교수님 개인적으로 네. 교수로서 네. 이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자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 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네. 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좀 줄이는 그런 이제 기조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저도 그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업을 좀 창조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학생들은 안 옵니다. 수업을 안 들어요. 당장 지금 2년 뒤에 시험을 쳐야 되기 1학년 들어오면 2년 뒤, 3년 뒤에 바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수험식으로 해주는 수업을 주로 들어가지 뭐 창조적인 과정으로서 근데 예를 하나만 들면 뭐 소년 비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봅시다 하면 많이 안 듣습니다. 많이 안 듣고 뭐 거의 뭐 개설도 잘 안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첨단 과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러는데 그런 과목들을 좀 주로 개설하도록 장려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런데 교수 혼자서 될 게 아니고 학교 그다음에 뭐 로스쿨 협의회도 그렇고 이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이거는 뭐 개정을 해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현재 작금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찰 개혁의 문제라든지 뭐 법조계 얘기 뭐 이런 것들 들어봤을 때 참으로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다음에 법을 이해하고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법은 우리들의 생활이고 비켜갈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올바른 검찰을 기대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혼란상 장관과 총장이 다툰 것보다는 검찰 조직 스스로가 초래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분석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 걱정이 앞섭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새 것이 온 것을 대체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검찰, 내일은 과연 신뢰받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